이번 시간에는 논술 문제에서 발문의 물음에 들어있는 분류하라는 지시어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분류하고 같은 맥락의 그 설명 방법이 구분이 있어. 요 같은 맥락이야. 기본 원칙이 있어. 이것도 글을 쓰는, 간단하게 보면 되겠지. 분류하라는 지시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단독 서술 과제가 되질 않겠지, 그지? 그런데 발문의 그 논증 지시어 말미에 들어가 있지. 그 문제 물음에 뭐 비교하라, 요약하라, 평가하라, 설명하라, 견해를 제시하라, 이걸 논증 지시어라고 보고, 네. 해결하기 위한 뒷받침 역할을 담당하지. 그런데 분류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논술은 제시문을 여러 개 주고 제시문을 개념 범주화를 따라서 구분해서 나누어서 주제 개념의 어떤 지시를 받는 관점, 논점, 쟁점들을 찾아내는 후에 거기에 맞춰서 논증 지시어에 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개념을 범주화해서 관점을 이루는 핵심 어휘를 그룹군으로 나누는 거, 쪼개는 작업을 분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시문들을 분류, 분석, 비교, 이거는 발문의 물음에 명기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우리가 빠짐없이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와 제시문을 읽고서 추려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제시문들을 분류한 후에 핵심 논지 또는 내용을 요약하라는 지시어,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할 수도 있고,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라, 두 관점을 비교하라, 근거를 제시하라, 어느 한 입장에서 다른 한 입장을 비판하라, 이런 것들을, 이런 논증 지시어의 물음에 답할 때 당연히 제시문들을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봐봐, 이런 것들이 있어. 제시문 1에서 6은 노동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성대는 1번 문제를 이런 유형으로 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제 개념, 노동 직업에 맞는 하위 개념, 관점들을 파악하라는 얘기지. 노동을 신성시한다.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응? 또 경희대도 한번 거의 바뀌질 않아. 유형이 가와 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야. 키워드를 찾아야 되죠. 각 제시문을 요약하라.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에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다라에서 모두 찾아서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 다 관점을 찾으라는 거야. 분류해서, 개념들을 분류해서. 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문제 상황과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다의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참조하여, 이것도 분류하라는 얘기지.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이것도 개념을, 제시문을 관점을 따라서 개념으로, 두 개념으로 분류하라. 이런 거지.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어떤 진실, 즉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태도와 그 태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각각 찾아서 개념들을, 그러니까 분류하라는 건 개념을 분류하라는 거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다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 분류하라는, 보통 분류, 비교, 분석은 말 안 해도, 발문의 물음에 명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응당 거기에 맞춰서 제시문에 맞춰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근데 발문의 물음에 명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관점, 논점, 쟁점을 명확히 찾아 밝히고 그것에 맞게 제시문을 둘로 나누라는 의미다. 주제 개념을 따라 제시문들을 하위의 두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한 후 각각을 적확한 개념으로 밝힌다거나, 또는 제시문들을 주제 개념의 방향성이라든가 특정 지향점을 담은 적절한 언어로 찾아 밝힌 후에 그것에 맞게 주어진 제시문을 둘로 구분하라는 요구다. 따라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뭐냐? 발문의 물음에 분류하라 라는 지시어가 분명하게 들어있는, 명기되어 있는 경우 발문에서 주제 개념이 밝혀져 있든 들어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양립하는, 이양대립한 두 입장, 즉 관점을 파악하여 이를 적절한 개념어 또는 개념어 상당 어구로 밝혀야 해. 만약 이거 못하면은 이후에 이어지는 2번, 3번 논제는 풀기가 어렵지, 그지? 그 관점을 못 찾으면. 응? 또는 두 입장에 맞게 제시문들을 구분하는 걸 실패할 경우 논증 지시어에 대한 대답, 이 질적 수준에 상관없이 당연히 낮게 평가되지. 논점 이탈을 하게 되지. 왜? 성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 제시문들을, 성대, 경희대 이런 데들 제시문들을 둘로 나누어서 요약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노동 같은 경우 노동의 순기능, 역기능, 뭐 하여튼 뭐 whatever. 또는 저번에 봤지. 저번에도 뭐 예를 들면 도덕 판단에 있어서 두 관점인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이걸 구분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어지는 이번 문제는 어떤, 어느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교하라, 비판하라 이랬을 때 그 입장이 흔들리지, 그지? 파악이 안 되니까. 또 아까 서울시립대처럼 어느 한 입장과 어느 한 관점과 입장을 달리하는 제시문들을 모두 찾아서 그 내용을 뭐 해석을 하라, 설명을 하라. 못 풀지 당연히, 그죠? 논점 이탈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 볼 경희대 문제가 바로 그런 거야.